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어제 석가탄신일 잘 쉬셨습니까? 네. 자, 124번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항상 우리아의 문제도 소중히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에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우물 안의 개구리, 즉 정저지광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 세계를 나가서 현지에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잖아.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세계사적인 어떤 안목과 어떤 지식이 있다면 훨씬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틈틈이 네이버에서 이제 뉴스 외신을 좀 주로 잘 이제 보는 편이에요. 자, 또 세계에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인 미국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사설에서는, 칼럼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미국의 경제 대공황 때 그거를 극복했던 루스벨트 대통령과 비교가 되나 봐요. 뭔가 공통점이 있나 보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의 일에서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의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제 저 국제부 기자시니까 정혜길 님이 성과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귀한 제안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나라의 어떤 이걸 끌어들여와서 비교해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한 안목을 제시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해결할 때 해결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했을 때 세계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보는 것도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100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이 지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을 환골탈퇴시키려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한다. 환골탈퇴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한자성어 지금 공부하고 있죠? 환골탈퇴, 뼛속까지 확 바뀌었다. 완전 all change. 완전 다 바꾼 거야. 언론들이 평가한다. 이런 평가하면은, 미국의 그동안 어떤 그런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4년만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누적되어 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지난 취임 100일 동안의 지표를 보면, 성적표를 보면 바이든은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오히려 뒤처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좋은 평가잖아. 그치? 좋은 평가인데 좀 뒤처지는데 말이야. 여론조사 종합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바이든 지지율은 7일 현재 54.1%이고, 이건 5월 7일을 말하는 거예요. 취임 이후 60%를 넘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의 전임 대통령입니다. 취임 직후 65%에 달했고 60% 지지율이 6월 중순까지 유지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 후 60%를 유지했다. 취임 100일 동안 치적을 평가하는 척도인 법안 통과 건수는 11개이다. 트럼프 전임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21개, 오바마는 14개, 부시는 7개, 클린턴은 22개였다. 이 정도 지표를 보면 좀 뒤처진다라는 것이죠. 취임 100일이 대통령 평가 지표가 된 것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때문이다. 루스벨트는 100일 동안 대공황,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에 맞서는 76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범을 세웠다. 전범이라는 말은 모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처럼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모범을 세웠다. 그럼 1933년 7월 24일 라디오 연설에서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라디오가 이제 대단한 미디어였어요. 종이신문과 더불어서 라디오 연설을 많이 했었지. 이 대통령이 첫 100일이라는 조어, 새로 만든 단어를 선보였다. 네. 그런데 바이든은 지금 그런 루즈벨트와 비교된다. 오히려 되게 좀 못하는데 지표가 별로 나아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좀 괜찮은데 루즈벨트 같아 이렇게 평가를 좀 받는다는 거야. 미국이 처한 상황 때문이고 그들이 내놓은 처방 때문이다. 미국이 처한 상황과 이 대통령들이 내놓은 처방이 유사하다라는 것이지. 어떤 점에서 루즈벨트가 폭풍처럼 몰아치는 대공황 1920, 30년대에 대공황 경제가 막 폭락하고 막 경제가 되게 안 좋아져. 공황이 뭐야? 패닉이잖아. 패닉 지금 우리가 팬데믹 하는 것처럼 패닉인데 그 앞에 그레이트가 붙었어. 대가 붙었어. 얼마나 큰 패닉이겠어. 실업자 늘어나고 막 이제 막 외국 임금도 밀리고 은행 파산하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그런 시대였었어. 바이든은 지난 30년간 가랑비에 옷 젖듯 요게 이제 속담이잖아요. 조금씩 스며든 불평등. 이때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이겠죠? 물론 경제적 불평등이 주이고 또 정치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거의 불평등이었던 거야. 가진 자, 못 가진 자, 인종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번 그래서 애틀란타 총기 난사범 롱을가 증오범죄로 달았다는 사설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종이니 성이니 그런 것들 엄청 많아.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상황 처했다. 거의 최악에 있다는 거지. 바이든 같은 경우는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야.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못 막아내면 끝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겠지. 루즈벨트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가가 좀 세금을 좀 이제 내서 공장 도로도 만들고 댐도 막 건설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어. 그게 이제 국가 역할을 강조했다는 소리야. 확대한 뉴딜 정책을 내놓았듯이 그 뉴딜이 이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정책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이루는 말이 뉴딜 정책이라고 합니다. 바이든은 취임 이후 모두 3차례에 걸쳐 6조 달러면 6,700조 원이거든. 이게 얼마나 돈이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500조, 가장 많이 써서 500조라 그래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6,700조니까 7배나 되네. 7배. 와, 다른 사상 최대의 지출안을 내놓았다. 지출안이야. 이 돈 다 쓰겠다는 거야.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이후 기조라는 말은 어떤 흐름, 정책의 흐름은 작은 정부였어. 정부가 별로 간섭하지 않고 그랬던 또 세금도 깎아주고 균형 재정이었는데 정부가 관리만 하고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알아서 경제활동 하게끔 내버두는 거였어. 그랬는데 지금 위기 상황이어가지고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돼. 세금 좀 걷어. 그리고 확대 재정, 좀 이제 적극적으로 재정을 쓴다는 얘기야. 로 바꿨어. 이래야지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감세에서 이거에서 중하류층의 복지 확대와 중하류층이 바로 이 불평등의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이잖아. 쓸게요. 불평등의 타격을 많이 받는 계층이니까 항상 그렇잖아. 부자들은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안 망해. 오히려 더 많이 부자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IMF 때 그랬듯이. 그렇지만 하류층일수록 위기에 더 취약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더 많이 정책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중하류층이 없다면 상류층도 당연히 없겠지. 자, 복지 확대와 증세로의 큰 전환이다. 그러니까 중하류층의 복지를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 증세한다는 얘기야. 이건 중하류층을 증세한다는 게 아니고 문장을 좀 잘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본문단에서는 바이든의 어떤 그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큰 정부, 증세, 확대 재정 해가지고 키워드는 중하류층의 복지 확대에 있다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문단 보겠습니다. 여기 하지만 첫 문단에 하지만 나왔네.
바이든은 극단적으로 당파화된 정치 문화. 이게 극단적으로 당파화된 정치 문화란 말은 미국은 뭐 양당제여가지고 지금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민주당 대 공화당. 공화당이 우리나라 왜 옛날에 당파 싸움 하듯이 민주당, 공화당이 엄청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거든.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쪽이 하면 다른 쪽은 막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막 내 편 아니면 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타협의 문화가 좀 많이 없어지고 있지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다수는 아직도 그의 당선.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이거든. 그래서 서로 이제 싫어하는 거야. 그 당선을 부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의 대형 지출안 중 첫 번째인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구호 계획에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았다. 반대했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우리 당 대통령 아니니까 싫어?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렇다고 바이든의 국정 운영이 삐걱거리는 소리는 없다. 다행히 국정 운영은 잘 되고 있다. 의회에서 좀 이쪽으로 올릴게요.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의 표로 통과된 미국 구호 계획은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의 77%, 공화당 심지어 반대 정파인 공화당에서도 59%니까 이거는 뭐 끝났지 뭐. 이들만 이제 뭐야? 우리 지지층에서도 59% 지지를 해? 어떡하지? 표를 얻어야 되는데 고민하겠죠 아마도. 공화당 이 바이든의 국정 의제에 대한 반대를 고리 삼아서 지지층 결집시키는, 즉 공화당 지지층 결집시켜야 되는데 이게 힘이 빠지는 거지. 왜? 우리 편에서도 59% 바이든 지지하니까 이것 때문에 공화당 애들도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겠지 아마도. 바이든 정부가 현재 미국과 자본주의 위기의 핵심인 불평등, 양극화 문제, 꼭 기억합시다. 불평등, 양극화 문제. 양극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거야.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가지고 양극단으로 몰리는 거야. 중산층이 없어. 자고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으로 치면 머리 중요하고 다리 중요하지. 머리만 있으면 다리 못 가면 어떡해. 불편하잖아. 그런데 이 머리, 몸통과 하체를 연결하는 이 허리 이 부분이 이 중간 단계가 잘 있어야 중요한 거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중산층이 탄탄해야 상류층과 하류층이 잘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 불편이 양극화가 되면 중산층이 없는 거야.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서려는 처방을 내놓고 승부를 건다. 싸움을 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정부가 빠졌던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전략과도 상통한다. 그러니까 정체성 정치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 문장에서는. 그지? 그동안 민주당이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지지를 많이 못 얻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바꿔서 미국 구호 계획 같은 그런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치에서 요거를 해결하는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이. 알았죠? 60년대 68혁명 이후 선진국의 진보, 자유주의 세력들은 소수자와 약자 집단의 동원에 주력하는 정체성 정치, 자신들의 정체성 이제 소수자, 약자를 유해해주는 정치에 빠졌다는 거지. 근데 이거에 빠지면 다른 것들이 안 보이니까 좀 이거에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소외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뭐랄까 더 큰 정치를 못하는 좀 작은 정치라고 볼 수 있겠지. 이는 필요하고 당연히 관철돼야 하는 의제이다. 그래서 이런 의제, 이 문장의 의미는 정치적 정치를 좀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중하류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력이 결여되면서, 즉 아무리 소수자 약자도 이들의 어떤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중하류층, 우리 사회의 어느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중하류층도 잘 경제적으로도 어떤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소수자, 약자만 챙기느라 이들을 못하면은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결여, 부족했다라는 거지. 거의 없으면서 문화 전쟁이라는 큰 역풍을 야기했다. 이들끼리면, 그러면 이제 뭐 소수자와 되게 싸우는 거야. 소모적인 논쟁을 펼쳤다라는 거지. 백인 그래가지고 그 결과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백인 중하류층의 트럼프 지지와 당선이 이를 보였다. 그러니까
4년 만에 바꾼 거야. 안 되겠다. 계속 이것만 하고 있다가,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다가는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또 정권을 계속 이제 더 나은 미국으로 못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이제 이것도 하면서 요거를 더 챙기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확 바꾼 거지. 이거는 되게 괜찮네. 자, 바이든은 돋보이는 이벤트를 자제하며 대통령이 뭐 그렇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뭐 미국의 영화 보면은 왜 히어로 같은 경우 막 딱 등장하고 멋있게 등장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자제하고 졸린 조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용히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실 있게 하는 뭐 그런 이미지를 하는 거 아니겠어? 바이든 정부는 소수 집단, 총기, 임신, 중절 등 문화 전쟁을 부르던 사안들에 대해 극히 로키로 대응한다. 낮은 자세. 크게 드러내지 않고 크게 드러내죠. 크게 드러내면 이슈화가 되면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못하니까 앞차가 막고 있으니까 요것들은 살짝 옆으로 치워놓고 경제 위기 해결해 가면서 요것도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전략인 것 같아. 그래서 로키로 적극적으로 막 나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행정부보다도 소수인종, 여성, 진보인사를 강요, 장관, 차관 이런 분들 많이 기용했어. 많이 임명했어. 임명했어. 그럼에도 언론이 이렇게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전 성공인 거지. 자, 바이든 베겔의 핵심은 좀 더 올려볼게요. 바이든 베겔의 핵심 6조 달러 지출안과 그 내용이다. 공화당은 이를 애써 외면한다. 공화당은 지지층인 백인 중하류층들이 이 사안을 지지했어. 자기 지지자들이 민주당 정부의 이걸 지지하니까 뭐라고 세게 반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공화당 내부에서 문화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부에서 이걸 혁가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기들끼리 집안 싸움하고 있다는 얘기지. 트럼프의 선거 부정 주장을 비판한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의 당직 박탈 문제를 놓고 싸움을 벌인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인종주의 논란으로 책 출판을 중지한 그림책 작가 닥터 수스 논란, 캐릭터 완고인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에서 젠더 포용성을 넓히기 위해 미스터를 뺀다는 결정 등에 더 관심이 높다는 여론도 더 나왔다인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나름대로 착착 진행돼 나가고 있고 반대 정파인 공화당은 정치성 싸움을 하고 있고 되고 있다라는 거지. 자, 6조 달러 지출안 등 불평등 대선안이 부작용 없을 리가 없다. 부작용이 있겠지.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소수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정체성 정치와 문화 전쟁을 지양하고 거부하고 여기서는 멀리하고 불평등 해소에 정면으로 맞서는 처방을 내놓으며 백인 중하류층들 즉 다시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봐줄 만하다. 정체성 정치의 목적인 다름을 인정하고 평등한 목 배분을 위해서도 이제는 대중의 전반적인 대중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제2의 뉴딜 이를 위한 제2의 뉴딜 동맹이 필요한 때이다. 요 얘기네. 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11로 임기를 1년 남긴 문재인 정부의 바이든의 100일은 너무 늦은 처방인가?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전환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현상들 사례를 분석해서 끌어들이는 것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자신의 문제는 잘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또 안다 하더라도 좋게 괜찮겠지 뭐 라고 이제 넘어가려는 해석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는 해결해야지 덧붙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계사적인 안목을 키우는 것도 선생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이니까 같이 한번 나가 보십시다. 자, 이번 시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네요. 소모적인 논쟁을 지향하고 해야 할 것,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화려하진 않지만 묵묵하게 뚝심 있게 추구해 나간다. 그래서 더 큰 하나로 만든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